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강대국 한국의 외교력.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관계가 끈끈해진 이유. 세계 최강급 전차 K2 흑표 전차에 탑재된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 감속재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러시아산 T-80 전차의 놀라운 기술력. 한국군의 불곰대대가 보유한 러시아산 T-80 전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 한국은 소련 해체 이후 경제가 어려워서 빚을 갚지 못하는 러시아를 생각해 현금보다는 무기를 수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러시아산 군사무기를 도입하는 불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에서 최신형 전차로 불리던 33대의 T-80 전차와 그 외에 각종 장갑차, 기갑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했으며 한국의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T-80 전차의 경우 성능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버전과 완전히 동일한 사양으로 러시아 정부가 대금 지불을 못해 러시아군에 인도되지 못한 최신형 T-80 전차를 그대로 한국이 도입한 것이죠. 게다가 한국군의 T-80 전차는 러시아에서도 극히 드문 당시 기준 희귀 모델로 취급받은 1250마력 클리무프 가스터빈 엔진이 탑재된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2차 불곰 사업으로 2대의 지휘형 T-80 전차를 포함한 다수의 전차 부품과 함께 모든 첨단 장비까지 추가로 도입하며 한국과 러시아의 불곰 사업은 양국 모두가 매우 만족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T-80 전차로 여러 가지 테스트와 무기 연구를 실행했죠. 한국군의 T-80 전차 한 대가 현대로템 공장으로 보내진 후 기술 검토에 들어갔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국이 러시아산 전투기의 엔진을 마음대로 뜯어보다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기술 공유 협의가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같은 제2세계의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보다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공유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는 당시 러시아가 보유했던 최고 성능의 철갑탄인 우라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을 한국에게 제안하기도 했죠. 이러한 이유로 한국군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러시아산 전차 부품과 포탄을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T-80 전차를 테스트해본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T-80 전차의 방호력은 한국의 K1 전차보다 우수했으며 가스터빈 엔진의 강력한 기동성과 125mm 2A46 8강포의 관통력은 K1A1 전차와 거의 대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T-80 전차에서 더 이상 알아낼 것도 없었고 성능도 한국군이 사용하기에 좋다고 평가한 뒤 불곰 사업에서 같이 수입한 러시아산 장갑차 BMP-3와 함께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 당시 구형 러시아산 전차를 운용하던 북한은 한국군의 최신형 러시아산 전차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러시아산 데드카피 전차를 운용하던 중국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한국이 불곰 사업을 통해 T-80 전차를 도입한 판단은 높은 수준의 전차 개발 기술력을 습득하는 것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최신형 3.5세대 전차 K2표의 방사선 방호 라이너와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전차 설계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펙상으로 세계 최정 상급 수준의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한국의 K1A1 전차와 러시아의 T-80 전차의 기술력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체계는 현재까지도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천궁 대공 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에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러시아산 전차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일본 네티즌들,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온 한국군의 T-80 전차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은 T-80 전차의 개량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개의 대대를 편성하고 있지. 한국군이 사용하는 러시아산 전차대대에 미군이 견학했던 기사를 옛날에 봤었다. 동국홈 무기를 사용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니. 그것을 또 미국이 인정하고 견학까지 가잖아. 러시아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서는 영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다. 러시아 전차는 기초 기술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물건. 특히 한국에 보내진 것은 본국 사양 그대로니까 굉장한 행운이야. T-80 전차는 에이브람스를 보유한 미국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던 세라믹 장갑을 장착하고 있는데 90식 전차와 비슷한 수준의 장갑이라고 들었어. 일본이 T-80 전차를 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10식 전차는 기존보다 훨씬 고성능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군의 방식처럼 육상자위대는 러시아에서 T-90 계열의 전차를 소량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 마치 한국처럼 미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러시아산 무기를 운용하는 영리한 방식은 사할린, 홋카이도 해저 터널을 다시 연결할 수 있게 하고 국경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외교관계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영토에 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한국이 배우는 학생이고 러시아는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일본에는 이런 관대한 선생님 어디 있어? 대만처럼 일본에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해주는 국가는 지구에 없나? 소련제 무기를 좋아하는 내가 직접 평가해보겠어. T-80 전차는 K1 전차보다 전차의 크기는 작지만 실용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차 주포의 성능이 좋다. 특유의 가스터빈 엔진과 코르지나 자동 장전 장치가 가장 좋은 점일 거야. 100%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한 게 분명해. T-80 전차를 온전하게 분해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한국에는 없어. K2 전차가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것도 한국의 부족한 기술력이 문제다. 한국군의 T-80 전차는 러시아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것이지. 이렇게 보면 한국은 나쁘지 않은 장사를 하고 있네. 반대로 푸틴은 일본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들먹이며 비웃기만 하잖아. 러시아와 무기 거래는 러시아의 자존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사되지 못한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오래전 정치가의 안이한 타협이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교훈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친해지면 중국과 한국도 여러모로 곤란해지겠지. 스가씨, 조금이라도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게.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자. 대체하지 못하는 자위대의 74식 전차를 T-80보다 높아진 성능, 우크라이나산 T-84 전차로 바꾸는 게 좋은 선택이다.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저렴해. 한국군이 보유한 T-80 전차에 관한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